안녕하세요.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강가연, 김혜영, 오소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2년 AJSLP에 게재된 셰릴과 행스티의 연구로 Exploring Animal Assisted Therapy for Creating Rich Communicative Environments and Targeting Communication Goals in Subacute Rehabilitation입니다. 논문의 초록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연구 배경과 AAT의 개념, 선행 연구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론적 틀과 연구 방법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논의,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AAT, 즉 동물 매개 치료는 훈련된 동물 핸들러 팀과 면허 치료사가 협력해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실천입니다. 신경학적 손상 이후 인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AAT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목표를 다루는 다른 재활 영역과 달리 SLP 분야에서 AAT를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사소통 목표를 겨냥해 AAT를 적용한 동료 심사 논문은 CSD 분야에서 단 3편에 불과했고 아샤 역시 SLP의 AAT 참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SLP가 AAT를 어떻게 임상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지침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연구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AT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AAT는 치료 목표를 향한 목적 지향적 개입으로 면허 치료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 활동과 구별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문 형태인 AAA, 그리고 특정 개인에게 전담으로 배정되는 서비스견이나 정서 지원 동물과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다릅니다. AAT는 빌러블 치료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정식 치료 행위이고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도 바로 이 AAT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CSD 분야의 선행 연구는 3편입니다. 하나씩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애덤스 1997은 말실 행증이 있는 72세 여성을 대상으로 개를 활용한 명명 과제를 적용했습니다. 개의 신체 부위를 명명하거나 개에게 명령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치료 활동을 구성했는데 회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행동과 단어 산출 정확도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차우레이 2006은 실어증 성인 3명에게 전통치료와 AAT를 비교했습니다. 공식 언어 검사상 두 조건 간 차이는 없었지만 AAT 조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많았고 참여자 전원이 AAT에 더 높은 동기를 보였습니다. LA France ETAL.2007은 실어증 환자가 치료 후 이동하는 상황에서 개의 동반 여부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개와 핸들러 팀이 함께 했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장 활발했고 지나가던 다른 환자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2가지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행스터의 SDA, 즉 상황적 담화 분석입니다. SDA는 의사소통을 추상적 행동이 아니라 실시간 실천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며 어떤 다중양식적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는 풍부한 의사소통 환경, Rich Communicative Environments입니다. 이 개념은 신경과학의 풍부한 환경 연구, 즉 복잡한 환경이 동물의 학습과 뇌 손상 회복을 촉진한다는 연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풍부한 의사소통 환경은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의미 있는 복잡성, 자발성, 그리고 최적화입니다. 이 3차원이 모두 높을수록 풍부한 환경, 낮을수록 제한적 환경으로 봅니다. 이 연구는 AAT 세션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연구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AAT 세션과 전통 SLP 세션의 의사소통 환경을 비교하는 것. 둘째, SLP 2명이 AAT를 임상에 통합하는 과정을 참여 실행 연구 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셋째, AAT 세션이 풍부한 의사소통 환경의 기준, 즉 복잡성, 자발성, 최적화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연구 설계는 민족지향적 방법과 참여 실행 연구를 결합한 해석적 설계입니다. 연구 장소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칼리 파운데이션 허스피탈 재활병동입니다. 이 병동에는 이미 자원봉사 기반의 치료견 방문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고, 연구팀은 이 프로그램을 SLP 세션과 연계해 6주간 진행했습니다. 주요 참여자는 18세에서 84세까지의 환자 10명으로 모두 후천성 인지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받은 분들입니다. 2차 참여자로는 AAT 경험이 없는 SLP 2명, 4팀의 동물 핸들러 팀, 그리고 일부 가족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환자에게 AAT 세션 1번, 전통 세션 1번, 총 20개 세션을 관찰하고 녹화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영상 녹화, 인터뷰, 연구자 필기, 자기보고 척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은 양적 질적 방법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총 발화 단어수, 상호작용 턴수, 분당 발화 수인 WPM, 평균 턴 길이인 MLT, 그리고 SLP와 환자 간 발화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질적으로는 IDR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적 담화 자원 5가지를 코딩했는데요. 대화적 내러티브, 유희적 에피소드, 절차적 담화, 대리 발화인 엔보이싱, 그리고 반려동물 발화 등록인 펫 레지스터리입니다. 코더 간 일치율은 단어 턴 기준 94에서 97%, IDR 기준 96에서 97%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세션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적 활동이 어떻게 달랐는지입니다. AAT 세션은 모두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환자계 핸들러, 셰 SLP가 함께 마주보고 앉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치료 활동은 개와의 그루밍, 트릭 훈련, 대화 같은 의미 있는 활동과 자연스럽게 통합되었고 웃음, 이야기 나누기,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가 세션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통 세션은 공간이 더 다양했지만 어느 공간이든 SLP와 환자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거의 이동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호작용은 워크시트 중심 과제와 절차적 피드백에 집중되었고 정서적 표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AAT 세션은 임상 공간 안에 일상적 상호작용의 풍부함을 끌어들인 환경이었습니다. 발화량과 참여 패턴에서도 두 세션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분당 발화수를 보면 AAT 세션 평균이 142.7, 전통 세션이 114.8로 10명 중 9명에서 AAT 세션의 발화 밀도가 더 높았습니다. 발화 비율에서 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통 세션에서는 SLP가 전체 발화의 67%를 차지하고 환자는 3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AAT 세션에서는 이 비율이 역전되어 환자가 40.9%로 SLP의 32.7%를 앞질렀습니다. 평균 턴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세션에서는 SLP의 MLT가 11.8로 환자의 6.0을 크게 앞섰지만 AAT 세션에서는 환자 8.2, SLP 6.0으로 오히려 환자의 턴이 더 길었습니다. 즉, AAT 세션에서 환자는 더 많이, 더 길게, 더 대등하게 말했습니다. 담화 자원 사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IDR 총 사용수를 보면 AAT 세션은 평균 129개, 전통 세션은 63.9개로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유형별로 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유희적 에피소드는 전통 세션에서 81개였던 것이 AAT 세션에서 524개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AAT 세션 전체 IDR의 40% 이상이 유희적 에피소드였던 반면 전통 세션에서는 절차적 담화가 73%를 차지했는데 이는 SLP가 주도하는 지시 피드백 중심 구조를 반영합니다. 특히 대리 발화인 엔보이싱과 반려동물 발화 등록인 펫 레지스터는 전통 세션에서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AAT 세션에서는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환자들은 개를 위해 말을 대신 해주거나 개에게 말을 걸면서 독특한 운율과 어투를 사용했는데 이 자체가 다양한 의사소통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LP의 적응 과정도 눈여겨볼 결과입니다. 연구 초반 두 SLP 모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꼈습니다.
제니는 구조가 곧 기술인데 워크시트 없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거듭하면서 자신감과 계획 소요 시간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1주차에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던 AAT 세션 계획 시간이 5주차는 약 5분으로 줄었습니다. 자신감은 2점에서 시작해 4주 만에 4점으로 올랐습니다. 연구가 끝날 때 두 SLP 모두 AAT가 대화 수준의 언어 자극, 환자 선호 반영, 환자 전문성 존중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에서 저자들은 3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AAT 세션은 의미 있는 복잡성, 자발성 최적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풍부한 의사소통 환경을 형성했습니다. G, 지원사의 애피니티 그룹 개념을 빌리면 개라는 공통 관심사가 참여자들을 대등하게 연결시켜 임상 공간 안에 일상적 소통의 맥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둘째, LPAA, 즉 실어증에 대한 생활 참여 접근법과의 연계가 자연스럽습니다. 환자의 삶의 역사와 선호를 반영하고 심리사회적 웰빙을 치료의 중심에 두는 LPAA 원칙이 AAT 세션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셋째, 임상 실행 가능성입니다. SLP는 최소한의 지원과 훈련으로 빠르게 적응했고 병원의 생산성 요건인 하루 85% 빌러블 시간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과의 진정한 상호작용, 예를 들어 트릭 훈련이나 명령하기 같은 활동이 반복 드릴의 기능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AAT가 SLP 임상 세션에서 의사소통 환경을 실질적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는 AAT 세션에서 더 많이, 더 길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말했고 SLP는 기존 임상 역량을 활용해 빠르게 AAT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향후 연구로 2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초기 회복에 미치는 AAT의 영향을 공식 의사소통 결과 지표로 검증하는 것, 다른 하나는 만성 실어증 대상의 LPAA 기반 실어증 센터에서 AAT를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